네, 안녕하십니까. 광고 홍보 캠페인론의 주호일입니다. 벌써 개강 후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진정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벚꽃과 개나리꽃 또 진달래로 또 가득 넘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가 아직도 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건강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과 그리고 음, 아무래도 조금은 미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상호 협조하면서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충분히 내용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대면 수업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생생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잘 정리해서 또 그다음에 어렵지 않고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의 광고 홍보 캠페인론에서 저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이미 강의 계획서나 그 다음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OH 미디어, 즉 5개 광고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은 저 역시 광고를 전공한 학생이었지만 실제 5개 광고에 대한 어떤 뭐 소개라든가 또 아니면 간접적인 체험들을 사실은 학교 때는 하지 못하고 현업에서 바로 또 저희가 사회인으로서 맞닥뜨린 것이 5개 광고 분야였다 보니 학부 때 5개 광고에 대한 소개나 또 아니면 이해도가 있다라면, 특히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게 될 디지털 매체에 대한,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매체의 변화가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지털 미디어뿐만 아니라 5개 광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훨씬 더 유용성이나 효용성이 학부 때 먼저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현업에서도 충분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5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스타트 오브 OH 미디어, 즉 5개 광고의 시작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5개 광고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두 가지 정도 보고 시작을 하실 텐데요.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개봉했던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하는 배우의 주연 작품이죠. 우리 공각기동대라는 영화를 잠깐 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첫 화면부터 저희가 향후 어떻게 보면 5개 광고 시장의 어떤 그런 변화점들을 어떻게 보면 도시 경관 또 내지는 한편으로는 도시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지금 모든 지자체나 대한민국이 굉장히 조명을 통한 어떤 그런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림들이 아마 좀 영상 사이사이에 예고편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혹시 못 보셨다 한다라면 예고편 정도만 보셔도 앞으로 5개 광고의 시장이 자 이렇게 범용적으로 굉장히 도시미관과 연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 물론 뭐 법적인 부분들이 또 걸려 있긴 합니다만 어떤 지향점이나 또 아니면 앞으로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이어가겠고요. 두 번째 영상은 실제 저희 회사에서 현재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공각기동대하고는 달리 어떤 영화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2018년도 9월에 오픈을 해서 1년여 넘게 저희가 운영을 실제 하고 있는 어떤 매체이다 보니까 좀 더 생생한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향후 이따 뒤에 이제 저희가 강의 순서에 대한 설명을 또 잠깐 실질적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안에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공교롭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영상이 지금 제대로 플레이어가 안 돼서 제가 따로 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각기동대, 자,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자, 벌써 보시기에도 자, 홀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 자체를 하나의 광고면 또 아니면 아트면으로 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로 주간 가시보다는 야간 가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도 거의 야간의 어떤 모습들이 가장 많이 보여지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실제 이렇게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되진 않습니다만, 뭐 약간 CG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향후에 이렇게 조금 더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도시가 더 살아있는, 또 특히 야간 어떤 경관들이 훨씬 더 멋져질 수 있는 어떤 그림들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고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중간중간에 도시경관, 그 다음에 건물 빌딩에 비춰지는 어떤 그런 영상의 모습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홀로그램이나 어떤 미디어 파사드, 저 건물 자체를 하나의 스크린화해서 영상이 표출되는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현재 가능한 기술은 아니고요. 물론 어느 정도 기술이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디지털 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그리고 전부 5개 광고의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자, 역시 제가 첨부했는데 제대로 구현이 안 돼서 자, 저희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자,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의 9개의 기둥과 그 다음에 하나의 전광판으로 이루어진 자, 영상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총칭해서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개 광고에 그러니까 현존하는 디지털 기술이 자, 접목되어져 있는 그런 영상 매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디올이 지금 들어가 있는 광고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지금 광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기둥면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아까 보셨던 건 광장이고요.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삼성역에, 2호선 삼성역에서, 우리 스타필드 쪽으로 들어가실 때 맞닥뜨리시는 이제 기둥에 역시 설치가 되어 있는 사이니지입니다. 요게 기둥이 4개입니다. 그래서 총 9개의 기둥과 하나의 정황판으로 이루어진 매체인데, 추후 제가 다시 설명을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서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만, 역시 오늘도 영상은 2가지 파트로 이루어지겠고요. 2영상으로. 그리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사이 영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지루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할 텐데, 5개 광고의 특징은 제가 광고를 전공을 하고 현업에서 일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또 난해한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과목의 특성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또는 영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루하지 않게끔 또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5개 광고에 대한 포지셔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OS 미디어에 대한 포지셔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 수업을 광고 홍보 캠페인 수업 전에,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죠. 수요일 수업에 광고 홍보 특강 시간에도 제 맨 마지막 후반부쯤에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계도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들은 다 연계성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수업이 다 그럴 텐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4학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지식적인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궤를 엮어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또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복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5개 광고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자, 저희가, 이미 배워왔거나, 또 앞으로 좀 배우게 될, 남아있는 배우게 될 것들의 어떤 연장선상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그런 가게도, 조직도일 겁니다. 저희가, 저희 프로모션론 할 때도 2학년 때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이미 수업을 들으신 분들 계시긴 할 텐데,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저희가 지난 학기에 매체 전략론을 들었던 학생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자, 다시 한번 뭐 반복 또 내지는 좀 기억을 좀 더 다시 하시는 의미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고 5개 광고에 대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마케팅이 일단 상위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피라고 하는 마케팅의 사유인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프로모션은 한편으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커뮤니케이션 산하에, 자, 광고도 있긴 합니다만, 또 우리 횡적으로 대인 판매와 PR, 또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 그 다음에 이벤트까지 연계가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IMC적인 개념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고에서 또 파생되는 것들이 바로 미디어와 크리에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가, 물론 이게 마케팅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크게는 매체의 영역과 그다음에 제작 크리에이티브의 영역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자, 매체 산하에 OS 미디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사실은 5개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온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PC와 모바일을 또 함께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뭐 우리 종편이라든가 또 IPTV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도 역시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자, OH 미디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광고는, 자, 우리 형제 관계죠. 자, 우리 브라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자,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브랜드화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브랜드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구매하는 모든 것들이
브랜드가 있다 한다면 모든 마케팅 활동들은 바로 그런 브랜드를 좀 더 강화하거나 또 아니면 새롭게 구축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광고도 역시 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 여기 있는 모든 자, 마케팅 산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은 전부 자, 브랜드를 자, 좀 더 강화시키는 자, 어떤 구축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자, 5개 광고는 여러 가지 매체 중에 하나의 대안 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개 광고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개 광고 전에 죄송합니다. 자, 매체 전반에 대한 약간 기여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좀 중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잠깐 볼까요? 매체란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 자, 우리가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고요. 자, 중간이라는, 즉, 약간 매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SMCR 모델을 전에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자, sender가, 자, 리시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직접 뭐 구두로 전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종이라든가, 뭐 또 때로는 뭐 음성이 될 수도 있겠고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 필요한 자 그런 영상과 그다음에 문자를 적어낼 수 있는 어떤 종이 같은 것들이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건 의미에서 중간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광고적인 관점에서는 광고주와 소비자 사이에서의 광고 메시지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SMCR 모델은 뭐 일반적인 어떤 소비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광고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떤 자기들의 상업적인 메시지를 자, 우리 리시버인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자, 전달할 때 사실은 일일이 쫓아가면서 광고주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또 비용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TV라든가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던 4대 매체 그리고 또 우리 뭐 PC와 모바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들 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5개 매체까지 포함을 해서 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자, 우리가 바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 광고 대행사나 또 미디어 랩사에서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매체 기획을 하거나 또 아니면 매체를 실제 바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구매를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때 우리가 순서가 있죠. 아마 제가 매체 전략용 때도 아마 시험에서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제로. 자, 매체 타입이 있고, 그 다음 비히클이 있고,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유형은, 자, 아까 저희가 앞서 설명해 드렸 것처럼, 자, TV냐, 라디오냐, 신문이냐, 온라인이냐, 5개.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영역을 얘기한다면, 비히클은 그 해당된 영역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신문 중에서도 한겨레 신문이냐, TV에서도 MBC 8시 뉴스, 라디오에서도 정오 희망가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유닛은 실제 구매 단계, 구매 기준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V도 15초, 전후 CM이냐, 전 CM이냐, 후 CM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신문도 자 우리가 사회면이냐, 정치면이냐, 경제면이냐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요. 자 몇 단, 뭐 9단 21cm든 뭐 등등등 어떤 하나의 단위가 있고요. 또 칼라냐, 흑백이냐에 따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의 어떤 그런 마지막 단계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유형과 비익글과 유닛의 순서로 자, 우리가 기획도 하고 실제 매체를 구매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체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자, 결과적으로, 자, 매체에 대한 플래닝과,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한 바잉이죠. 아까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광고 대행사나, 그 다음 미디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미디어를 기획하거나, 그 다음에 미디어를 구매하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플래너, 바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매체, 미디어 퍼포먼스를, 자, 수행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이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는데요. 자, 왜 중요해지냐면, 아까 제가 앞서서 자, 모든 마케팅의 그 광고를 포함한 자, 마케팅의 역할이
브랜딩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광고에서도 자, 두 가지의 자, 목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브랜딩이고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마케팅 산하에 커뮤니케이션과 광고가 있고요. 그다음 광고 밑에 매체가 있었죠. 그 매체 밑에 5개나 여러 가지 매체가들이 쭉 종류별로 있었고요. 자, 그 이야기는 모든 그런 영역들이 전부 브랜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브랜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 퍼포먼스. 자, 퍼포먼스라는 것들입니다. 즉, 저희가 제가 지난 학기 매체 전략 때는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만, 뭐 이번 학기는 제가 5개 광고 매체이다 보니까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주로 브랜딩이기 때문에 5개 광고 매체는 퍼포먼스는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액션을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뭐 구매가 됐든 뭐 여러 가지 회원 가입이 됐든 다운로드가 됐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로 뭐 게임 광고주라든가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바로바로 어떤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바로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는 첫 번째 브랜딩과 두 번째 퍼포먼스 두 가지 형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뭐 잠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미디어의 타입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사대 매체는, 자, 보시는 것처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는 클래시컬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매출 규모가, 아까 치국고가 사실 많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뭐, 워낙에 대한 매체들이 많이 또 대응 매체가 생겼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매체의 성장으로 인해서 TV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광고주의 선호도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신문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실제로는 사대 매체도 분명히 현업에서 다루실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매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뉴미디어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여파 속에서 모든 뭐 경제 분야가 어렵죠. 일상도 힘들기 때문에. 근데 광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프라인 쪽의 매체들을 다루는 회사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오프라인 매체이다 보니까 되게 힘든데요.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자, 수행하는 우리 매체사나 또 그다음에 광고회사들은 오히려 조금 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만큼 광고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비대면적인 어떤 상황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 IPTV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또 DMB도 있고요. 모바일,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애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 배너 광고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색, SA, 서치 외에도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종편이라고 하죠. 종합편성 채널, 뭐 아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종편 채널이 있습니다만, 뭐, JTBC나 TV조선, 뭐, 채널 A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뭐, 우리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떴죠. 이런 것들도 종편에서 만든 예능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뭐, 여러분들이 늘상 접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입니다. 뭐, SNS나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더, 저희가 지금 수업도 뭐, 유튜브에 제가 게재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 자, 이런 매체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결국은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의 매체 영역이 바로 뉴미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IPTV는 자, 인터넷 프로토콜 TV 약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죠. OH 미디어. 자, OH 미디어는 보시는 것처럼 out of home 약자입니다. 제가 그 과제에 대한, 그러니까 출석 과제에 대한 미션을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마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웃 오브 미디어, 즉 OH 미디어 이전에는, 저희가 5개 광고를 아웃도어 미디어라고 했었습니다. 아웃도어. 여러분, 아웃도어 하시면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뭐 주로 뭐 K2나 뭐 머렐 이런 것처럼 약간 딱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참 산행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또 저희가 뭐 조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스포츠 활동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때 많이 즐겨 입는 어떤 그런 아웃도어 룩들이 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아웃도어라고 5개 광고를 칭했고 지금은 아웃 오브 홈 미디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에 5개 광고 학회가 있는데 거기도 공식 명칭이 한국 OOH 광고 학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 아웃도어하고 그다음 OH 미디어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미처 기록을 하지 못했긴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아웃도어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맞닥뜨리는 매체, 약간은 실외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뭐, 코엑스몰이나 영화관 이렇게 좀 뭐, 실내 공간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에 어김없이 존재하는 게 바로 5개 광고입니다. 그 5개 광고를 설명하기에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out of home, 즉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집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벗어났을 때 맞닥뜨리는 매체, 즉 실외가 됐던 실내가 됐던 상관없이 이렇게 좀 폭을 넓혀놔서 OH 미디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웃도어라고 쓰고 있는데 현재는 OOH라고 쓰고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개 광고에 대한 접근을 위한 환경을 4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5개 광고 시장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인데, 실제로는 또 거꾸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5개 광고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그 다음에 인라지먼트, 즉 뭐냐면 커진다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디지털 사이즈예요. 아까 제가 쭉 매체 여러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모든 매체들이 전부 다 5개 광고에서는 디지털 사이즈 영역에 들어가는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된 매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하철이며 버스, 뭐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매체 설명하면서 이 디지털 사이즈 매체는 꼭 제가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어찌되었던 시장 규모는 광고 취급고가 6번째 정도 규모로 커져 있는 매체입니다. 그만큼 광고주의 선호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집 밖으로 나오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물론 업무를 위해서나 또 학교를 오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객들, 지금은 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평상시 기준으로 한다면 외부로의 그 나들이가 되게 많이 증대했죠. 물론 실내를 포함한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뭐 영화관이나 또는 뭐 쇼핑몰들 또는 대형 할인마트 이 밖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하다못해 뭐 실내 골프 뭐 연습장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집 밖에 나가게 되면 가장 많은 매체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바로 5개 광고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체에 대한 혼잡입니다. 미디어 클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미디어 클러터 이전에 하나 더, 상관한 개념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메시지 클러터입니다. 사실은 미디어 클러터는 제가 만든 개념이고요. 메시지 클러터는 기존에 있는 학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앞서서 4대 매체 수가 많지 않았죠? 종류가? 이제 종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체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서 혼잡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미디어 클러터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매체의 유형이 많아진 거죠. 아까 제가 4대 매체 외에 뉴미디어, OH 미디어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4대 매체, 온라인, 뉴미디어, 그죠? 쭉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매체들의 미디어 자체에 대한 혼잡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매체도 혼잡하고 메시지도 혼잡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2배 이상의 혼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클라이언트들은 메시지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타 유형의 매체와의 믹싱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매체 전략 시간에 배웠던 미디어 믹스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실제 매체 집행 시에 이런 타 매체와의 미디어 믹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쭉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5개 광고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른 형태의 매체들을 또 같이 믹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번 학기에 자, 우리가 5개 광고 캠페인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체들, 특히 이미 알고 계신 4대 매체와 또 디지털 매체들과 새롭게 배우는 5개 광고 매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업에서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5개 광고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안정적인 구축, 그다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이 자, 이렇게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 학기 동안 자, 우리 5개 광고에 대해서 촘촘하게 저와 함께 학습하시게 되면 충분히 자,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강점을 현업에서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내 광고 변화 간단하게 볼게요. 저는 제일기획에서 나온 광고 연감을 항상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요. 2018년도, 왜 19년도가 없나요? 라고 한다면 19년도는 올해 한 9월이나 10월쯤 나옵니다. 그래서 18년도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약 우리나라 18년도에 총 대한민국 광고 매체 취급고가 한 11조 정도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5개 광고 매체면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뭐 1조 원이 살짝 넘는 기준이긴 한데, 자,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9% 정도에 맞게 시효를 보이는 거죠. 자, 그만큼 뭐 저는 그냥 일상 한 10% 정도 합니다, 차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그냥 그러니까 기억하고 쉽게 그만큼 비중이 낮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걸 좀 그냥 살짝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5개 매치만 다시 보자면, 뭐, 제가 11년부터 18년까지 쭉, 뭐, 8천억부터 시작해서 9천억 올라왔고, 1조가 2015년도 넘어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고 있다는 거고요.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모바일보다 저희 5개 광고 매치장 시장이 더 컸어요. 하지만 모바일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순위가 한 단계가 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번째 규모, 그러니까 과거에는 5번째 규모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모바일의 성장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도 5개 광고도 아직까지는 광고주 선호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개 광고에 대한 특성에 대한 포지셔닝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전반부를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만, 자, 5개 광고가 다른 매체의 유형과 다른 점들을 제가 횡단면과 종단면으로 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종축입니다. 자, 종축은 자, 반복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메시지를, 자, 반복적으로 표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뭐 메시지 표출의 반복성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자, 임팩트는 메시지에 대한 파급 효과, 즉, 영향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횡축으로 보면, 자, 지역성입니다. 자, 로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특정 지역에서만 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범용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뭐 평택역 앞에 있는 뭐 AK백화점 앞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뭐 소사골 쪽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는 포괄성인데 이건 전국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전국 단위의 동시다발성, 즉 메시지 표출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지금 4분면을 통해서 5개 광고의 자, 특성을 다른 매체 유형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텔레비전입니다. TV는 자, 우리 전국 단위의 동시다발성이 되게 강하죠. 자, 저희가 지상파 같은 경우에 뭐 일산이나 지금 다 일산으로 많이 옮겼죠, 방송국이. 뭐 일산에서 뭐 전파를 송출하게 되면 뭐 소위 얘기해서 전파가 닿을 수 있는 뭐 최남단 마라도까지 우리가 TV를 켰을 때 자, 우리가 광고 외에도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드라마나 예능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광고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단위로 볼 수 있다는 거고, 메시지에 대한 파급 효과도 되게 크죠. 물론 TV 자체에 대한 파급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메시지도 따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자, 큰 편이고요. 자, 그다음 신문도 역시 같은 사분면인데 조금은 자, 전국 단위나 그다음에 임팩트가 조금 떨어져 있죠. 그 이유는 자, 신문은 사실은 좀 뭐 TV하고는 다르게 하루 단위 24시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신문이 뭐 우리가 조선일보의 어떤 조간, 즉 아침에 보는 신문이 서울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부산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새벽에 이제 배달을 직접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자, 요게 좀 다른 거죠. TV는 자, 내가 뭐 소위 얘기해서 뭐 클릭만 한번 해주면 전국 송출이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건데, 신문은 자, 물리적으로 뭔가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같은 사분면에 있지만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메시지 파급 효과도 자, 신문이 TV보다는 조금 더, 물론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광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파워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잡지는 조금 사분면을 좀 바꾸죠. 자, 일단은
자, 전국 단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좀 또 떨어져 있죠? 이것도 잡지는 이제 월 단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걸로 나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한 달 단위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점을 통해서 또 아니면, 뭐, 카페나, 그다음에 뭐, 병원이나 또 뭐, 은행 같은 데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것도 역시 물리적으로 배달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달이. 그리고 반복적인 거는 아무래도, 자, 메시지가 임팩트 있다기보다는 반복적인, 즉, 물론 열독률이라고 해서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본다라는 전제라면 한 달, 그러니까 31일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자, 하루밖에 효용성이 없는 신문이나 15초밖에 효용이 없는 TV에 비하면 굉장히 반복적인 것들이 되게 우수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는, 자, 이건 이제 아예 사분명히 다르죠. 일단 파워풀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뭐 지금은 이제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갤럭시 S 뭐 202, 뭐 우리가 뭐 코엑스몰이나 또 아니면 서울역에서 뭐 어떤 그런 프로모션을 한다. 또 이렇게 한다라면 굉장히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되게 파급 효과도 크죠. 이벤트 자체가 좀 파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지역적입니다. 거기에 그 현장을 가지 않으면 맞닥뜨릴 수가 없죠.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 다른 매체에 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드디어 이제 5개 광고의 특성입니다. 5개는 전혀 다른 사분면을 갖고 있죠. 일단은 보시는 지역적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AK 앞에 뭔가 전광판이나 옥상에 뭐 광고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가야지만 볼 수 있죠. 물론 유튜브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뭐 TV 뭐 영상 촬영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가끔 촬영에 들어가는 것들 보이긴 합니다만 약간 그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가 만약에 내가 직접 본다라고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준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반복적인 거는 잡지하고 똑같이 자, 5개 광고는 월 단위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일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메시지에 대한 반복성은 굉장히 자, 텔레비전과 신문에 비해서 되게 우수하고요. 단지 자, 한계점은 자, 지역적인 게 되게 강하다는 거죠. 이벤트와 똑같이 해당되는 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가야지만 볼 수 있다는 아까 코엑스의 밀레니엄 광장도 그 현장을 가야지만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5개 광고에 대한 특성 포지셔닝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전반부 마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후반부도 또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